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박명석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눈이 스위스로 쏠려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주말 사이에 스위스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미국 시간으로 오늘 5월 12일 월요일에 공동 성명 비슷하게 좀 나온다고 하니까요. 뭔가 조금 이 정도까지 기대 안 했는데 좀 더 기대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 사이에 벌어졌던 이슈들 꽁꽁 묶어서 또 브리핑 뉴욕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마감 장세는요. 이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까, 협상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더 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도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나스닥 지수는 0.00%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폭 상승하기는 했어요. 근데 몇 포인트 상승한 거라서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 역시 소폭의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약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다들 주말에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대기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빛났던 별은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4.7% 상승했고요. 어느덧 3주 연속 주봉상으로 양봉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확실히 트럼프 정부 따라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과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때는 테슬라 주가도 뚝뚝 떨어지더니 조금씩 이제 활로를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테슬라의 주가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엔비디아는 좀 주춤했고요. 팔란티어 역시 1.5% 하락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조금씩 상승폭을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잠깐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같이 숨고르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미중 간의 관세 협상,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슈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토털 리셋, 그러니까 완전 재설정, 그리고 뭐 진전이 있었다. 굉장히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회담이 진행이 됐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뭔가 아직까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지? 궁금해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발표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시장이 요 정도면은 진짜 뭔가 진전이 있었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역시나 첫 그 단추여서 그런지 별게 없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어쨌든 금요일에 시장이 하락하기는 했잖아요. 소폭이지만 그 배경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장이 이미 50% 혹은 그 아래까지로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서 모르겠어요. 본인 특유의 어떤 전략인지 초를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80%라고 또 이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그 시장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보면은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물렀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일단 80%라고 이렇게 던져놓고 시장의 기대치가 50% 혹은 그 미만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아래쪽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시장이 또 웃을 수 있고, 결국에는 내 돈 불려주면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일단 사전에는 기대감 일부러 조금 낮춰놓고요. 너무 기대감 키워놓으면 또 그 나중에 실제로 발표됐을 때 실망감으로 주식시장이 가끔 이렇게 내려앉잖아요. 그런 생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up to 스캇 베센트에게 달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베센트한테 주문을 한 건지, 야 80%는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알아서 잘 주물러 와, 우리는 일단 80%까지로 얘기할게, 이런 상황인 건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문자로 뭐 여전히 우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차이나가 더 오픈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약간 좀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같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도 있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있는 상태로 오늘의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도 좀 좋은 일이 많아질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영국이랑 타결됐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랑도 첫 단추 잘 꿰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인도랑도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는 굉장히 좀 저자세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본인들도 아는 거죠. 미국이랑 중국은 싸울 수밖에 없고 미국이 중국이라는 소비 시장을 뭐 아예 포기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배제를 하는 구간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 소비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충분히 미국에게 얻을 거 다 얻고 인도도 줄 수 있는 거 주고 인도도 이제 다시 이제 막 부흥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니즈가 맞아서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갑니다. 뭐 물론 사우디부터 가겠죠. 이란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우디가 좋아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을 또 계속 혼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무역 협상, 통상 협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국제유가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US와 차이나의 무역 협정을 기대하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60달러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뭐 물론 기름값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까지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까지는 조금 과도했다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 시그널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지난주에 FOMC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바 의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부스팅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세를 슬로우 다운시킬 수 있다. 올해 안에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조금씩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에 대한 좀 비호라고도 할 수 있겠죠. 파월 의장이 너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우리 의장 지키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진짜로 이 미국의 LA 항구에 입항하고 있는 그 물량들이 중국에서 145% 관세를 받아서 들어오는 물량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엄청 비싼 거, 뭐 자동차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저렴한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실제로 소비자들의 물가와 이 미국의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145%가 플러스가 돼서 들어온다면 뭐 아무리 저렴한 거라도 예를 들면 5,000원짜리 도마가 하나 들어와도 그게 이제 1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경기 둔화는 뭐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연준이 뭐 의장을 비호하는 걸 떠나서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외에도 뭐 무살렘이라든지 쿡이라든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becomes certain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막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잘 지켜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파월 의장이 계속 느린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주에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앞서 보셨던 중동 순방뿐만 아니라 물가지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관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를 이번 주에 또 한번 체크해보는 중요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금리까지.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물가의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어떤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안해하던 시기 금리 수준까지 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협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또 금리로 시장의 관심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또 증세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곧 감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이제 관세로 넣겠다, 충당하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니라고 얘기하지만 텍스 인크리스 그러니까 세금이 좀 늘어날 것 같아 포더 리치 그러니까 부자 증세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싶으신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감세를 하는 건데 그 감세 중에서도 최고 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39.6%의 최고 세율 구간을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건데 이게 보니까 지난 1기 때 원래 있었던 구간이고 그걸 37%로 내려주면서 감세를 만들었던 트럼프였더라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제 감세를 하되 이쪽에서 부자 쪽에서 증세를 조금 더 해서 약간은 좀 비판을 좀 무마하려는 그런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가 어차피 145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게 좀 줄어든다면 관세로 인한 세입도 약간 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한 결국에는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메꾸려고 하고요. 민주당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방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결국에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공화당이 추진하면 따라갈게 라는 얘기로 결국 자기 책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역협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관심 보여야 할 두 가지 체크 포인트는 결국에는 금리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세를 실제로 노크하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들 다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별로 없죠. 뭐 테슬라 정도 그리고 여기 헬스케어 요즘 진짜 안 좋네요. 계속 그 약가 인하 정책에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다라는 부분이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계속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가 좀 빛나고 있으니까 테슬라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대기 장세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 한번 보면요. 어느덧 3주 연속 상승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일단 협정이 좀 잘 되고 있다는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테슬라에겐 호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이랑 잘 풀리면 테슬라 뭐 상하이 기가팩토리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건 당연지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과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브랜드에서 우리는 로보택시로 일을 할 수 있는 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로보택시가 진짜 머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형성이 됐다고 하니까 테슬라 이제 다시 바닥 잘 친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뭐 엔비디아 간단히 보면 일단 역시나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데 테슬라에 비해서는 그 반등 탄력이 조금 약하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쨌든 괜찮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잠깐 쉬어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H20 칩 그러니까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H20 칩을 계속 팔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좋아할지 아니면은 젠슨 황의 고집일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의외로 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는 레거시 반도체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한번 심어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역시 우려가 그렇게
그렇게 클 필요는 없었구나라고 안도랠리를 보였던 핀터레스트와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다 SNS, 이제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 그리고 광고 넣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메타 실적 발표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저평가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갑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월요일에 함께하는 미국 경제 전문가,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유산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마감 흐름부터 간단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다 할 이슈가 별로 없더라고요. 움직임도 좀 없었고 아무래도 미중 협상을 좀 기다리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이 주말 동안 진행이 됐고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금요일 기준으로 그때는 아직은 초기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은 서려 있었지만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가 유지가 됐고요. 연준 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예상에서 벗어나가지 않으면서 수익률 곡선도 전반적으로 평평해지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기업 실정에서는 분명히 78%가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이던스에서 흔들리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가이던스별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간단히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음 주 지표에 아마 따라서 혹은 관세 협상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다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을 조금 준비하는 그런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강했던 종목들을 좀 마무리 짓는 그런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미중 협상 결과일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도 이제 일요일이 좀 지나가고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될 것 같은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사실 10일 기준으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쯤에는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미국과 중국에서 공식 발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 양쪽 다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는 이번 협상을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미국 협상팀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도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게 빠른 합의가 가능했다. 양국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기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관세가 80% 이하로는 내려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번 협상은 기본적으로 양국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미중 관계가 갑작스럽게 커다란 진전을 이뤄서 145%에 해당하는 관세가 뭐 한 3, 40%로 노멀하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소매업계가 공급망 혼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연준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고 중국의 대미수출도 21% 급감을 했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선박들도 45%가 급감을 했고 미국 달러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준 만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장감 완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50% 혹은 그 미만까지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80%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혹은 뭐 50% 아래까지는 너무 기대를 크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결국 결과를 좀 우리도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외교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이제 손을 약간 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사실 양쪽 다 이야기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는 양보하지 못하는 면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뤄나가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직 영향력을 크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 쪽에서도 상당히 강경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놓으려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1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셜미디어 내용을 봤을 때 인도와 파키스탄 관련된 즉각적인 휴전 합의를 발표를 하게 됐고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만두겠다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만둔다라는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양쪽 국가에 압박을 넣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휴전 합의가 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몇 시간 만에 양측에서 다시 포격을 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인 국가의 긴장감은 국가 간의 이제 전반적인 경쟁에 대한 긴장감은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쪽에서는 이번 휴전을 환영하면서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더욱더 늘려나기를 촉구를 했고요. 유엔 쪽에서도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인도 쪽에서는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파키스탄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긴급 자금 지원 등으로 재정적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했다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그 외부적인 부분, 대외적인 이슈들은 조금씩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실타래를 잘 풀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내부적인 얘기를 미국 내부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FOMC 끝나고 나니까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발언이 많아졌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전히 파월 의장을 좀 압박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벤스 부통령도 가세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가 끝나고 되지 얼마 안 돼서 지난 8일 기준으로 폭스 뉴스에서 제이디 벤스가 지속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을 좋은 사람이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틀렸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응이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트럼프나 제이디 벤스나 지속적으로 저렇게 압박을 하는 건 금리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크게 올랐었고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파월 연준 의장을 자르려고 했었던 트럼프의 제스처가 물론 트럼프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조치가 사실 미국의 신뢰도에 악화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가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나는 파월을 자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방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 트럼프의 어느 정도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채권 금리라는 게 밝혀졌고 채권 금리가 크게 급등할 때마다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을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자를 수 없다라는 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도 현재 금리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 결국 연준 의장이 FOMC에서 결국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제이디 벤스를 포함해서 트럼프까지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지속적으로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던 게 이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천천히 가져가야 될 시간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현재 실업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당장 인플레가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관찰할 만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이든 실업률이든 상방 압박이 가해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잘못 대응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튀어올랐을 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있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을 때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다른 연준 위원들도 똑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상방 압력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양쪽에서 있다라고 대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수입해오는 가격들이 크게 올라갈 경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가 올라가게 될 경우 결국 세금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실업률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연준 위원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나 혹은 제이디 벤스 같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마 보기 어려운 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 금리라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굳이 연준이 지금 당장 자신들의 포지션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한 차례 소동을 겪었잖아요. 진짜 금리가 막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정책적인 좀 피봇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을 많이 압박은 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게 또 금리를 높이면서 사실 압박은 해도 네, 자를 생각은 없다. 뭐 자를 능력도 없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곳곳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소동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연준 위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놓고 정부와 연준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 소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정도로 상수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경제 지표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수요일 날 발표가 될 CPI죠. 아무래도 이 CPI 내용이 관세에 대해서 사실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4월에 당장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느껴지는 게 제가 지금 당장 코스코를 갔을 때 가격이 지금 당장 많이 상승했다기보다 물건들이 줄어든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도가 4월 당장 기준으로는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성은 아무래도 관세에 받는 영향성은 6월쯤에 나타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관련된 선박이 45%가 줄었다는 점, 월마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업체에다가 많이 떠넘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튀어오르진 않겠지만 물건들이 부족해지는 시간이 5월, 6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선박이 갑작스럽게 몰리게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운송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4월 달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나 5월 지표 자체가 크게 튀어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6월부터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거시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미중 협상 결과가 이번 주 월요일 미동부 기준으로 시간 기준으로 나오게 될 것, 그리고 유럽과의 EU가 사실 최근 저번 주에 만약에 우리의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50조 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라서 이 유럽과의 협상 결과,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컨센서스들을 알려드리면 시티은행은 CPI가 0.26, 웰스파고는 0.23, 뱅크 오브 아메리칸 0.17, 모건 스탠리는 0.15%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0.2%에서 0.3% 사이에서 시장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 0.2에서 0.3 범위 내에서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 큰 움직임은 없겠지만 그 밖에서 나오게 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커다란 변동성이 예정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크게 쇼크만 나오지 않는다면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외에 또 실적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소비주들 실적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월마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마트가 어닝 발표를 미동부 기준으로 목요일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좀 재미난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는데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의 어닝 발표가 있는데, 특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지표다 보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미중 관련된 협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한국분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리게티 컴퓨팅이나 아니면 카바 정도가 아마 한국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 중 어닝 발표를 하는 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월마트, 알리바바, 그리고 또 리게티 컴퓨팅, 지난주에 D-웨이브 그 종목이 또 급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리게티도 많은 분들이 좀 챙겨 보실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 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이제 세금 얘기를 많이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슬슬 감세 카드를 좀 꺼내는 것 같은데 증세 얘기도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의외의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고소득자 기준으로 250만 달러, 1년에 2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에 대해서 최고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공화당이 보통 추진하는 정책하고는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번 제안은 거의 뭐 대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죠. 거의 약 8만 가구, 미국 내에서 8만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세법정책센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82억 달러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이런 제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적자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만큼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의 인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통의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떼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면서도 나는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초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아마 전반적으로 세금 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조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의 감세 중심 정책, 특히 저번 주 기준으로 살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번 재정 패키지에 들어간 게 표준 공제를 2029년까지 연간 $1,000씩 추가 조치하는 한마디로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와 동시에 초고소득자들의 증세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는 아마 공화당 내에서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쪽에서는 발표를 한 게 5월 26일 현충일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너무 신경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5월 26일 목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할 것을 촉구를 했다 보니까 아마 7월 혹은 8월 정도로 조금 만약에 여기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시기를 그때 정도로 보면 좀 더 얼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수사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앞으로의 정책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 투자 전략 1분만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관련된 협상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소식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중 결과가 잘 나왔다면 이번 주 내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손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미중 관련된 협상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다든지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반대로 시장 쪽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에 따라서 이번 주 월요일,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죠. 한국 시장 기준으로 오늘 발표될 이야기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예상 밖의 데이터가 나오게 됐을 때 그때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고 아마 라이브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미중 협상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너무 큰 기대 가졌다가 혹시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중립적인 마음으로 잘 지켜보시고요. CPI도 잘 소화해내는지 이번 주는 두드려봐야 될 돌다리가 조금씩 몇 개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경제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